네,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사회초년생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내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최초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 번 최소 투자 가능 금액은 3천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봤고 함께 보실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30세부터 34세의 평균 연봉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평균적으로 약 4,6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하위 25%가 약 3,1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뭐 대기업, 외국계 회사, 중소기업, 소기업 모두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하위 25% 기준인 3,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내려가 보면은 3,100만 원을 연봉 계산기를 돌려보면은 약 실수령 금액은 약 2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뉴스 기사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물가 수준이 아무래도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평균 소비 금액이 약 155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3,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약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비약과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약 8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은 돈으로 저축도 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열심히 3년에서 5년 정도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통장에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사회초년생부터 투자를 했었고, 심지어 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부터 했었고,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주식, 부동산, 사업 요 정도로 나눠지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는 투자 같은 거 잘 못하겠다 이런 거 위험해 사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저축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주식, 부동산 중에 나 뭐 해야 돼요? 나한테 뭐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는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여러분들은 지키실 수 없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이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남들이 누리고 싶은 거를 다 누리면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막막하시겠지만 요런 마음을 반드시 가지시고 이제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재테크 공부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할 때 마음에 맞는 분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은 오히려 이게 퇴근 후에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주식, 부동산 사업. 여기서 사업은 소위 말하는 N잡을 칭하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모두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부동산 단체 카톡방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유튜버들을 구독해서 들어보시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N잡에 관심이 많으셔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 에어비앤비, 기타 등등 모든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두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여기로 인도를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뜬구름 잡지 않고 팩트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워렌 버핏이고요. 버핏 옹이죠.
이 분의 연평균 수익률은 19.8%예요. 이 19.8%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 집계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워렌 버핏의 개인 투자 수익률 플러스 이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투자 수익률을 모두 합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혹은 유튜브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어, 연평균 수익률이 뭐 60%다, 100%다, 혹은 뭐 200%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 이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19.8%예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부터 데이터를 집계했다고 했죠. 60년이면은 지금부터 현재 기준으로 약 60여 년 전이에요. 그럼 60년 동안 이분은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낸 거죠. 이 자체가 위대한 거고, 왜 위대하냐? 여기에는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경제 대공황이 여기 포함되지 않지만 뭐 각종 전쟁 등 수많은 매크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장이 폭락을 했겠죠. 이 장이 폭락을 할 때는 아무리 투자 고수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럴 때는 최대한 리스크를 해지도 하면서,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면서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을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이유는 제가 여기 우측에 복리 계산기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약 60년 동안 유지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이 모두 복리로 쌓였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연 수익률 10%로 5년을 하면은 여러분의 시드머니는 5천만 원으로 약 2천만 원이 불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드머니 3천만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5%를 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는 두 배가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생각보다 실망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연평균 15% 내려고 재테크하는 거 아닌데 내가 3천만 원이 5년 동안 해서 두 배밖에 안 난다고? 그러면 나 이거 안 하지. 역시 주식은 아니고 부동산이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계속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다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제가 주식, 부동산, 엔잡 모두 가능하고 모두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하나하나 개별 투자 자산 모두 조금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주식은 장 단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는 절대 하지 않고 심지어 수익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를 3개 정도를 들고 가는데 아예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 계좌, 그리고 1년 단위로 매매를 하는 계좌, 그리고 한 3년 정도로 매매를 하는 계좌, 이렇게 크게 3개를 들고 가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인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나의 판단이 없이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겸손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투자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미국 우량주를 사고 묻어두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제 기준에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제 투자 성향상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주식에는 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량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투자 다마고찌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 날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라이브 시간에 몇몇 미국 주식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괜찮은 우량주라고 하면은 정말 사고 묻어두는 이 전략이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두 그렇진 않습니다. 모두 그렇진 않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잘 골라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연수익률 10%, 15%를 내는 데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주로 하는 투자 방법이고 저는 모든 종목들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상방이 충분히 있는 기업을 공부하고 그리고 매 분기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실적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는 모든 기업은요, 모든 회사들은 가격은 결국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기업과 산업을 공부하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가치 투자인데 저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투자 방법이 있고 요 투자 방법들의 전제는 최소 10에서 15%를 내는 거를 목표로 하자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제가 투자 다마고찌 라이브 시간에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운용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봐도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DC형 혹은 IRP로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거시경제 공부와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큰 흐름에 대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ETF를 운용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해요. 일례로 저희 투자 다마고치 메이트 분들 중에 저랑 실제로 임장을 같이 다닌 분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10년을 다녔는데 수익률이 10%다. 연수익률이 10%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요? 10년 동안 연수익률을 10%를 내셨다고요? 라고 해서 제가 되물어봤어요. 그러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연 1%씩 10년 동안 10%가 난 거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금보다도 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퇴직연금은 매달 적립이 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여기서도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장기적으로 큰 목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공부를 충분히 했고 분석을 한 기업 두 군데에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는 여러 군데 기업에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확신 있는 기업에 분할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투자 방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만약에 상장사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거래처가 상장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보다 잘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도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현금 보유가 일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저는 주로 경매와 공매를 투자를 하고 있고 경매와 공매 법인, 부동산 투자 법인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도 그랬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무조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월세를 받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 투자를 통해서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월세 수익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계산이 되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에 이런 본격적인 경매 컨텐츠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마인드셋은 반드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한 말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부동산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공동 투자의 장점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처음에 무주택 명의로 해서 주택을 살 예정이거나 이미 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명의가 막히죠. 그럴 때는 이제 다양한 명의, 뭐 법인 명의도 될 수도 있고 사업자 명의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무주택 명의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죠? 조금 부동산적으로 네트워킹이 잘 돼 있으면은 이런 공동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하고 있는 경매와 공매에는 공동 투자는 나름 일반화가 되어 있고, 저도 저희 투자 다마고치 메이트 분들이랑 계속해서 공동 투자를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 공동 투자 조금 불안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회사를 다니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부 지원 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드머니와 신용 대출을 적극 활용해서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을 사라는 건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론자, 하락론자 무엇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1주택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1주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1주택은 사실 중립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은 딱 중립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숏 포지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이렇게 된다. 네,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물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강남 3구나 그리고 성동구 이런 요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할 선택지는 충분히 많다. 경매도 많고요. 이번에 저희 투자메이트 분이 낙찰받은 것 중에 서울에 있는, 나는 역까지 도보로 5분에서 7분이니까 역세권이죠. 근데 이거를 현금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방법이 많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잡이라고 칭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워라밸을 포기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일 자체를 즐기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회사를 떠나서 내가 나만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셀링과 일종의 지식 창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물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저는 공간 대여업과 에어비앤비를 해서 토탈 한 10개 사업장 정도를 운영을 했어요.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이 엔잡을 해봤는데,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로 지식 창업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을 쓴다든지, 혹은 강의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 외에 에어비앤비 혹은 공간 임대 혹은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등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소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뭔가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필요하다면 강의와 컨설팅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요즘 정말 많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고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는 분을 잘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천을 잘하고 행동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크몽이나 혹은 다른 이런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읽어보고 그냥 무작정 들이대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담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돈을 벌고 투자하고 있는 플로우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이고,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월급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엔잡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저축 혹은 이 시드 자체를 늘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늘린 시드를 가지고 저는 경매와 공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드 자체가 3천만 원이었던 게, 여기에 제 월급 외에 어떤 엔잡을 한다라고 하면은 50만 원, 100만 원이 늘어날 거고, 그럼 그게 오롯이 시드머니가 되겠죠. 그럼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팡팡팡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의 경우에는 저는 주식을 조금 더 좋아하고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통해서 완전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네, 이런 투자의 이런 플로우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엔잡 이거는 말씀드린 뭐 공간 임대, 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셀링,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모두 다 제가 모두 다 해봤지만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맞아요. 귀찮고요. 그리고 번거로워요.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는 퇴근하고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컴퓨터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깡과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무조건이라고 적었죠. 무조건. 이거 진짜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제가 산 증인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 저는 경매 투자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매와 공매는 안전마진이 확실한 투자예요. 경매는 과거 시점에서 현재를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입찰가를 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결정하는 상당히 주도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와 공매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연수익률은 19.8%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을 잘 해결하면은 뭐 충분히 1억 뛰기, 뭐 2억 뛰기, 그다음에 5천 뛰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이거는 명의 전략, 그리고 세금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본 대비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지만 충분히 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잡과 월급을 통해서 모은 돈을 경매로 통해서 팡팡팡 튀기는 전략을 취한 거예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당연히 중개사가 도움을 주는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맞아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뭐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한 물건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도 100% 안전마진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분석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공부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왜 못 기다릴까요? 아파트를 1주택자들이 기다리는 논리 간단하죠.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살 거니까, 그리고 언젠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지. 사실 이것도 정확히 알고 보면은 어, 제 생각에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공부가 확실하면은 정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 분기 실적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맞아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주식은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차트를 분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차트 보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폄훼하기도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분도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많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분기 실적 체크해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 주식 담당자랑 통화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해본다고 했죠. 3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5년 동안 10%를 수익을 내면은 2천만 원이 늘어서 5천만 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5%가 늘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이 10%가 1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5%를 늘리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투자 자산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서 토탈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엔잡 혹은 경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갑자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한 기간 5년 동안 수익률 10%를 내요.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는 2천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3천만 원이 늘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 10%낼 거를 더 공부를 하고 임장도 다니고 산업 분석도 하고 주식도 찾아보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수익률을 늘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또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돼서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는 5천만 원에서 5년 뒤에 1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엔잡과 경매를 통해서 계속 돌려요. 뭐 주식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5천만 원에서 1억이 됐어요. 1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서 연간 수익률을 뭐든지 다 합쳐서 10%를 냈습니다. 얼마나? 5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의 시드머니 1억은 5년 뒤에 1억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6천만 원이 늘었죠. 여기서는 3천만 원이 늘었는데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복리의 효과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의 산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임장도 다니고 산업 분석도 하고 기업도 까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이 10%에서 15%로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의 시드머니는 5년 뒤에 두 배가 돼서 2억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속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는 지금 2억이 되는 거예요. 5년 뒤에. 이게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실제로 뜬구름 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엔잡을 하면서 시드를 불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세 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셔야 돼요. 모두 다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노하우가 쌓여서 이게 잘 맞는 게 있어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둘 중에 나한테 더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럼 난 여기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주식이 뭔지는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부동산이 뭔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그러려면은 둘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와 노력과 그리고 이런 복리의 효과가 맞물렸을 때 여러분들은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거고, 네, 이런 플로우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좀 제가 나름 뜬구름 잡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복리 효과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을 얘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공부, 재테크 방법, 그리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성과를 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